여러분, 지금 집안에 있는 그 물건이 암과 치매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눈앞에 보이는데도 매일 만지고 밟고 들이마시는 독성 물건들 말입니다. 저는 25년간 생활환경 독성을 연구해온 김도연입니다. 그동안 수천 가구의 생활 공간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우리 집안이 가장 큰 오염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많은 분들이 집은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한 집, 정리정돈이 잘 된 집에서도 환경호르몬과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오래 사용한 물건일수록 위험도가 높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속으로 독이 스며드는 5가지 생활용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건들은 대부분의 가정에 하나씩은 있는 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죠. 거실에 깔아둔 매트, 장식장에 놓인 조화, 옷장 속 드라이클리닝 비닐, 주방의 프라이팬까지 모두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런 물건들의 위험성을 모르고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니,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아까워서 못 버리시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비교하면 물건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이런 물건 집에 두고 계신 분 계신가요? 혹시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 댁에는 어떤 물건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얼마 전에 상담을 하러 오신 68세 이정숙 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오래 쓴 매트일 뿐인데 왜 손주 아이가 자꾸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요. 제가 그 댁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 보니 거실에 5년 넘게 사용한 PVC 재질의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였지만 전문 장비로 측정해 보니 가소제가 공기 중으로 계속 퍼지고 있었죠. 이정숙님은 그 매트를 버리고 천연 소재로 바꾸신 후 3주 만에 손주 아이의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매트 하나 바꾼 것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고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면서요. 이처럼 우리 일상 속 작은 물건 하나가 가족 전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호르몬과 발암물질에 매일 노출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프라이팬, 값싼 조화, 드라이클리닝 비닐,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될 수 있죠. 문제는 이런 물질들이 몸속에 축적되면서 서서히 건강을 해친다는 겁니다. 당장은 아무 증상이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활 환경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안전한 생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건 5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거실이나 방에 깔려있는 오래된 매트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PVC 재질로 만들어진 매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프탈레이트라는 가소제가 서서히 빠져나옵니다. 이 물질은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 우리가 숨 쉴 때마다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3년 이상 사용한 매트의 80% 이상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70세 박미자님은 손주가 자주 매트 위에서 놀다가 알러지가 심해졌다고 하셨어요. 확인해보니 8년째 사용 중인 요가 매트였는데 표면이 끈적거리고 냄새도 나는 상태였습니다. 매트를 교체하신 후 손주의 피부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집에 있는 매트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품 설명서에 PVC 표시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사용했는지 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2년에서 3년마다 교체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친환경 PVC라고 표시된 제품도 사용기간이 길어지면 가소제 유출 위험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재질이 변하기 마련이니까요. 여러분 댁의 매트는 지금 몇 년째 그대로 사용 중이신가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거실이나 현관에 장식용으로 놓아두는 인조 조화입니다. 값이 싼 조화 제품에는 단쇄 염화 파라핀이라는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 성분은 공기 중으로 서서히 배출되면서 호흡기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소비자원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조화 제품을 조사한 결과 25%가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4세 조윤자님은 거실에 있는 조화를 5년간 그대로 두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이 자꾸 따갑고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조화를 치우고 나서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래된 조화는 먼지도 많이 쌓이고 화학물질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천연꽃이나 건조꽃으로 바꾸시면 훨씬 안전하죠. 특히 값이 지나치게 싼 조화는 어떤 원료로 만들어졌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으니 더 위험하죠. 여러분 댁에도 오래된 조화가 먼지 쌓인 채 그대로 있진 않나요? 세 번째로 짚어볼 건 드라이 클리닝을 하고 나서 씌워져 오는 비닐입니다. 이 비닐에는 퍼클로로에틸렌이라는 유기용매 성분이 증기 형태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 성분을 이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노출되면 간과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65세 이성호님은 드라이 클리닝을 한 옷을 가져오면 비닐째로 옷장에 걸어두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통이 자주 오고 눈이 따갑다는 증상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비닐을 벗기고 옷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며칠간 말린 후에 보관하니까 증상이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세탁소에서 옷을 받으시면 바로 비닐을 벗기시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2일에서 3일 정도 말리신 후에 옷장에 넣으세요. 특히 좁은 옷장 안에 비닐째 옷을 장기간 두시면 휘발성 물질이 공기 중에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다른 옷에도 냄새가 배고요. 혹시 여러분 옷장에도 비닐째 걸린 옷이 몇 벌 남아있진 않나요? 네 번째는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종이 호일입니다. 에어프라이기나 오븐에 사용하기 편해서 인기가 많은데요. 문제는 이 종이 호일에 실리콘 코팅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폴리실록세인이라는 코팅 성분이 20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분해될 수 있거든요. 온도가 높을수록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62세 김은정님은 종이 호일 위에 직접 고기를 올려서 프라이팬에 구우셨대요. 그런데 조리하는 중에 이상한 냄새가 나고 연기도 조금 나는 것 같아서 불쾌하셨다고 합니다. 종이 호일은 프라이팬 위에 직접 올려놓고 가열하시면 안 됩니다. 에어프라이기 안에 깔아서 사용하는 정도로만 활용하시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코팅이 조금이라도 손상된 종이 호일은 절대 재사용하지 마세요.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원칙입니다. 혹시 프라이팬 위에 종이 호일을 깔고 요리하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건 주방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프라이팬입니다. 특히 테프론 코팅이 된 프라이팬은 사용기간이 길어지면서 코팅이 벗겨질 수 있어요. 이때 과불화화합물이라고 하는 PFAS 성분이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PFAS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반감기가 4년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죠. 69세 박영진님은 코팅이 여기저기 벗겨진 프라이팬을 계속 사용하셨대요.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몇 년째 쓰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입안이 자주 헐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프라이팬을 새 제품으로 교체하신 후에 증상이 많이 나아졌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프라이팬은 표면에 스크래치나 벗겨짐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바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금속 수세미로 박박 문지르면 코팅 손상이 더 빨리 진행됩니다. 부드러운 스펀지를 사용하시고 세척할 때도 힘을 너무 주지 마세요. 여러분 주방의 프라이팬 지금 표면 상태는 괜찮은가요? 이렇게 우리 집안의 물건 5가지만 점검하고 교체해도 몸속 독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험한 물건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이런 독소를 줄이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방법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기적인 점검 습관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생활용품의 수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매트는 2년에서 3년, 조화는 1년에서 2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래 쓴 제품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서 화학물질이 변질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달 한 번씩 가족과 함께 우리 집 점검의 날을 정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거실 매트는 언제 샀는지, 주방 프라이팬 코팅은 괜찮은지, 조화는 몇 년째 그대로인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가족이 함께하면 서로 챙겨줄 수 있고 습관으로 만들기도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은 생활용품 사용 기간을 따져본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소재를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물건을 살 때 제품 설명서를 꼭 읽어보셔야 해요. PVC인지 실리콘 코팅이 되어 있는지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친환경이라는 문구가 붙은 제품이 많은데요. 문구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KC마크나 환경표지 인증 같은 공식 인증 마크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실 때는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품 정보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조금 귀찮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물건 살 때 성분표나 소재 정보 얼마나 꼼꼼히 보시나요? 세 번째는 통풍과 햇빛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겁니다. 실내 공기는 생각보다 외부 공기보다 오염도가 높을 수 있어요. 특히 창문을 자주 열지 않는 집일수록 휘발성 물질이 실내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닫힌 공간에서는 화학물질이 빠져나갈 곳이 없으니까 농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10분씩만 창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맞바람이 치도록 양쪽 창문을 다 여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불이나 매트, 쿠션 같은 것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햇볕에 널어서 말리세요. 햇빛은 최고의 살균제입니다. 자외선이 세균도 죽이고 화학물질도 날려보내줍니다. 오늘 환기는 몇 번 하셨나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습관입니다. 플라스틱은 열이나 마찰에 노출되면 미세한 입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식품을 담는 용기나 조리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플라스틱이면 더 위험합니다.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플라스틱 성분이 음식으로 녹아들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식품 용기는 유리나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바꾸세요. 조리도구도 나무나 금속 재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플라스틱 컵 대신 유리컵이나 머그컵을 쓰시고요. 하루에 한 가지씩 플라스틱 안 쓰는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불편하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더 편하고 안전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 플라스틱 대신 쓴 물건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겁니다. 환경 독성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축적된 화학물질은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녀와 손주의 건강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말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우리 집의 안전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떤 물건을 교체해야 할지, 어떤 습관을 바꿔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좋습니다. 자녀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손주들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온 가족이 안전한 집 만들기에 동참하면 효과도 훨씬 크고 오래 지속됩니다. 이번 주말에 가족과 함께 우리 집을 점검해 보실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의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집안이 오히려 우리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래된 매트 하나, 값싼 조화 한 다발, 드라이클리닝 비닐,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 이 네 가지만 제대로 관리해도 환경 호르몬 노출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독이 되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집이 최고의 치유 공간이 됩니다. 이게 제가 25년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건강은 큰 병원에서 비싼 치료를 받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사용하는 물건,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건강을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래 써도 아무 이상 없었는데 괜찮지 않냐고요. 하지만 화학물질의 영향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몸속에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순간 한계를 넘으면 그때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 가서 후회하시는 것보다 지금 당장 예방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래된 프라이팬과 PVC 매트부터 점검해 보세요. 프라이팬은 표면에 스크래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벗겨진 부분이 있으면 바로 교체하세요. 매트는 언제 샀는지 확인하시고 3년이 넘었다면 새 제품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오늘 실천하셔도 큰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환기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창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세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몸속에 이미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온 독소를 어떻게 배출할 수 있는지,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이 공감되셨나요? 혹시 집에 오래된 물건이 있으신지, 그리고 어떤 것부터 바꿔보실 건지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계획을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의 경험도 함께 공유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